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 바로 강박증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을 나서면서 분명히 가스불을 껐는데 막상 길을 걷다 보면 혹시 안 끈 거 아닐까 하며 다시 집에 돌아가 확인한 경험. 또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고도 몇 번이고 꺼내서 확인한 경험 말이죠.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불안감이 심해져서 일상을 방해한다면 바로 강박증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도 들려드리면서 1. 강박증적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2.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강박증적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강박적인 행동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나 배경이 존재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열쇠를 가방에 넣어뒀는데 막상 집에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땀이 나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들과 놀려고 3,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갔는데 막상 돈을 내야 할 순간이 되자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울먹이며 집에 와서 돈을 다시 받아갔던 일이 있었죠. 이 두 가지 경험은 제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혹시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갑이나 열쇠 같은 귀중품을 넣을 때마다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안입니다. 강박증적 행동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반복되면서 확인해야 안심된다라는 사고가 굳어진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강박적 사고와 행동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전장치가 과도해지면 오히려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2. 강박증적 행동이 가져다줄 좋지 않은 결과.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불안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확인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확인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번, 3번 끝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둘째, 생활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출근을 해야 하는데 문단속을 5번 확인하다 보니 시간에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자꾸 가방 속 물건을 확인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일상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집니다. 저 역시 확인을 여러 번 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나는 왜 이 정도도 컨트롤 못하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이 자책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악순환을 만들죠. 강박증적 사고와 행동은 결국 나를 지켜주려는 장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3. 강박증적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안을 인정하기.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의외로 약해집니다. 둘째, 확인을 줄이는 훈련하기. 처음부터 한 번에 강박을 없애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번 확인하던 분이라면 먼저 4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걸 성공하면 다시 3번, 2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기. 강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일부러 산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받기. 강박증적 사고가 심해서 일상에 큰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 같은 방법은 강박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담과 훈련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은 바로 2번까지만 확인하기였습니다. 예전에는 5번을 확인했는데 일부러 2번까지만 하고 마음속으로 충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불안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4. 정리. 지금까지 강박증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강박적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불안 때문이며 반복될수록 불안이 커지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불안을 인정하고 확인을 줄이는 훈련을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 역시 한때는 작은 물건 하나에도 불안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강박증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강박적인 습관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읽고 공감하며 또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